170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170쪽 첫째 문단입니다. 쌤 문단별로 읽어 내려가야 되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멍하니 그냥 읽다가 근거 문장 못 찾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가장 핵심 문장이겠네요. 한 나라 안에서 가계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준 거야. 그래서 가계기업, 정부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 가계를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째 문장은 밑줄 그었지만 예를 이렇게 넣어준 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줬구나 하고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접속사 이처럼 뭐 동그라미 쳐야 되니 얘들아? 이런 접속사는 나름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처럼 동그라미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선생님은 세모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접속사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국가 단위에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국민경제라고 한다. 지금 중학교 연습이 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샵 표시해주지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진하게 샵 표시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에는 뭐 네모든지 뭐든지 자기만의 표시를 하고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자, 국민 경제의 지표로 크게 세 가지를 들어주는데 이거 선생님이랑 다 배웠던 겁니다. 뭐뭐 체크할래요, 얘들아? 국내 총생산, 또 실업 수준, 그 다음에 물가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단부터는 국내 총생산, 실업, 물가가 뭔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겠지요. 자, 1문단 정리합시다. 무슨 단위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보는 것을 국민경제라 하나요? 그렇지, 국가 단위, 한 나라 단위에서 보는 것이 국민경제라고 그게 첫째 문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경제를 알 수 있는 지표 첫 번째, 이 문단에서는 뭘부터 설명해주고 있나요? 그렇지, 국내 총생산, GDP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이랑 배웠던 개념이지만 끊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 사람의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GDP면 대한민국 안에서, 미국 GDP면 미국 안에서, 그 다음에 독일 GDP면 독일 안에서 생산된 거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내에. 그렇지, 대략 1년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새롭게 생산된 거여야 되니까 중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무슨 생산물이어야 되는데? 최종 생산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재고는 된다 안 된다? 재료로 쓰인 것은 안 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가격이라 되어 있습니까? 시장 가격. 그렇지, 이렇게 국내 총생산의 의미,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름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왜 필요한데? 국내 총생산은 뭘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렇지, 경제활동 규모를 보여줍니다. 국내 총생산가 증가됐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좋아, 그러면 이 문단에 국내 총생산 GDP가 뭔지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넘어갔네요. 그러면 3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하나의 지표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지표는 뭡니까 얘들아? 실업. 그렇지, 체크 표시 꼭 해줘야 되겠다. 맞지? GDP의 의미도 잘 나왔다면 실업의 의미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뭐와 뭐가 있음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뭘 하지 못하는 상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곧 실업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문단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한 국가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모두 합친 것, 이건 뭐지 얘들아? 국내 총생산. 그렇지, 이 문단에서 설명해 준 거 지표 하나. 이 문단에서 설명한 또 다른 지표 하나, 뭐? 실업. 그렇지, 빈칸에 실업 체크 표시하고. 그럼 이 문단, 1문단은 전체적인 소개글이었고 2문단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와 실업을 설명해 줬구나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3문단으로 가면 마지막 하나 남은 지표 뭘 설명해 줍니까? 물가. 그렇지, 물가. 그러면 얘들아, 한편 물가이다. 그 다음에 물가의 뜻 마찬가지로 밑줄 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특정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 상품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평균해서 종합하면 가격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국내 총생산 GDP 실업 물가의 의미가 정확히 설명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다들 그냥 밑줄만 치거나
접속사 하나 나오면 동그라미 정도 치고 이렇게 글을 읽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를 풀어서 근거 문장을 찾아야 될 때 밑줄과 동그라미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의 글을 읽을 때 자신만의 표시를 정해야 돼. 선생님은 정의에는 항상 그냥 밑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에서 이 문단에서는 국내 총생산과 실업의 정의, 의미를 설명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쳐놓은 것만 봐도 그걸 빨리 알아챌 수 있나 없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접속사도 그냥 다 동그라미만 쳐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전이 되는 접속사 그려나 있는 세면 표시를 해놓으면 문제 풀다가 1문단에서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전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보기를 보면 내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나름대로 그냥 눈으로만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연습할 때 그냥 내가 특정 표시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연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표시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문단에는 국내 총생산과 실업의 의미를 설명했고 3문단에는 물가의 의미가 나왔네요. 됐나요? 자, 그럼 4번 가자. 얘들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뭐가 발생한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물가와 유사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될 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하나 더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의 의미도 하나 더 이렇게 물결 표시로 체크해두면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인플레이션의 원인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나름대로 표시를 하면 돼. 쌤은 동그라미 1번이라고 표시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체크 표시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표시를 만들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뭐가 많은 경우? 전체적인 수요. 그렇지. 수요가 많아지는 경우. 자, 두 번째 원인, 임금이나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뭐가 커지는 경우? 그렇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생산 비용이 커지는 경우. 어쨌든 이게 금방금방 글을 읽음과 동시에 바로바로 이해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4문단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원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설명되어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이 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도 강조해서 배웠는데 인플레이션은 곧 뭐가 떨어지는 거니? 그렇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화폐 가치, 우리나라라면 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 표시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 지문이 참 어려우면서도 친절한 게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줬었는데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쫀디기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쫀디기 하나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이제 화폐 가치 돈이 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라는 접속사 나옵니다. 맞지? 따라서.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선생님이랑 배웠습니다. 얘들아, 월급, 돈, 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 그렇지만 거기 설명돼 있듯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해. 그렇지.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얘들아, 제일 마지막 줄에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불리해, 유리해? 수출은 감소되니까 수출은 많이 못하니까 수출업자 불리. 상대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이 증가하니까 수입이 잘 되니까 수입업자는 유리합니다. 맞지? 글 속에 없지만 우리 하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얘들아,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채권자는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돈을 돌려받는 그 가치가 떨어졌잖아.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축의금 10만 원보다 지금 축의금 10만 원은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진 거라 그랬지. 맞지?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유리해, 불리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맞지요? 글 속엔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배웠다면 하나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자. 4문단.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뭔데, 얘들아? 인플레이션. 그렇지. 인플레이션 원인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생산 비용 상승이었고 첫 번째는 전체적인 뭐가 증가하는 거? 그렇지. 수요 상승. 전체적인 수요 상승 또는 그냥 수요 상승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빈칸에 얘들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제일 마지막 문장에 수출 수입 중에서 감소하는 건 뭐였니, 얘들아? 수출. 그래서 수출업자가 불리했어. 증가하는 거는 수입. 그래서 수입업자가 유리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5문단으로 갑시다. 5문단 이처럼 동그라미. 이처럼 동그라미. 자, 5문단에서 뭘 설명해 주냐면 밑줄 칩시다.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 문장이다. 맞죠? 그래서 그 경제 주체로 4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읽어 내려가지 않더라도 주체들에다가 표시만 해놓으면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첫 번째 주체 뭡니까? 정부. 그렇지. 두 번째 주체는 중앙은행. 그렇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라고 했어. 세 번째는 가계. 그렇지. 네 번째는 기업. 한 요 정도만 체크해 놓고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더 정확히 확인해도 됩니다. 자, 그럼 핵심 문장. 뭐의 안정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 물가 안정. 그렇지. 넘어갑시다. 이제 문제 풉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들아, 이럴 때는 가장에다가 표시해 놓으라 그랬다. 맞지요? 다른 보기들도 비슷하고 왠지 애매하게 맞을 것 같은 보기들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맞은 보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장에 동그라미 쳐놓고 정답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어. 땡. 2번. 좋아요. 정답 2번입니다. 맞아도 돼. 틀려도 돼.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세요. 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4번이 아닌 이유로 봅시다. 얘들아, 물가는 설명되어 있지만 물가의 종류까지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 그래서 종류에 X 표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 국민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병렬적이라는 것은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맞나 니가? 국내 총생산 설명한 다음에 순서대로 나란히 뭐 설명했어? 실업. 그 다음에 뭐 설명했어? 물가, 그 인플레이션까지 설명해 줬잖아. 그래서 나란히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국민경제 지표에 크게 3가지, 4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1문단이 중요했던 거야. 1문단은 전체적인 소개글. 내가 앞으로 국민경제 지표 3가지를 설명할 거야. 이런 거야. 자, 2번 정답이고 나머지 보기들도 왜 틀렸나 보자. 1번 보기. 얘들아, 국내 총생산을 설명했지만 외국과 비교를 했나 안 했나? 안 했어. 그 어디에도 외국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3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얘들아, 인플레이션을 설명했지만 반대되는 현상인 것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대조가 있었나 없었나요? 없어. 인플레이션은 설명됐지만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업은 설명했지만 실업의 심각성이 실제로 일어난 예를 통해 설명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실업의 실제 심각한 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요런 거는 얘들아, 안은 부정어로 물을 때는 항상 밑줄을 쳐주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동그라미 하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5개 중에 4개는 맞는 설명, 하나만 틀린 설명이 나오는 거라. 정답 몇 번 했나요? 3번 좋습니다. 맞아요. 3번 정답입니다. 얘들아, 왜 물가지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도 다 포함한다. 이게 왜 틀렸는데 물가의 의미 몇 문단에 나왔나요? 3문단. 그렇지. 3이라고 표시하세요. 물가란 어디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의미에는 항상 이렇게 물결 표시나 나름의 표시를 해놓으면은 요런 보기를 찾았을 때 물가 어디 나왔지? 물가 의미 몇 문단 나왔지? 여기 나왔네. 돌아가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렇게 빨리 체크 표시할 수 있는 거라. 자, 그럼 1번 보기는 왜 맞는지 근거 문단이 어느 문단인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얘들아,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 떨어진다. 이거 어디에 있었어요? 4문단. 그렇지요. 4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 처음에 문제 풀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비문학 푸는데 시간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겠지만 이게 연습이 돼야지만 20분, 지금은 20분을 잡고 풀지만 그게 10분이 됐다가 5분이 됐다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국가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물가다. 물가의 뜻 어디에 나왔나요? 3문단. 그렇지. 얘들아, 물가 상승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릴 수 있어. 이거 몇 문단? 4문단에도 나와. 그래서 누구한테는 유리하지만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 있어. 그리고 5문단의 첫째 문장에서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래서 4, 5문단에 나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든다. 물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쫀디기 하나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다. 몇 문단? 4문단. 그렇지. 됐지요?
자, 3번으로 갑시다. 니은은 얘들아, 본문에서 니은을 찾아가 보자. 니은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4문단에 니은 나와 있는데 얘들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거는 뭐라 그랬니? 인플레이션. 그러면 니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인플레이션 이라고 다 적을 시간이 없다면 그냥 인플 이렇게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인플에 대한 답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그렇지, 인플 적어놓고 아는 것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면 실수 안 하겠지요. 얘들아,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틀린 보기 몇 번이야? 4번. 맞아요. 4번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얘들아, 국내에서 의류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 얘들아, 수출은 아까 4문단에서 증가한다 그랬나? 감소한다 그랬나? 감소. 그래서 수출업자가 불리하잖아. 맞지? 4문단에 근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 얘들아,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다 4문단의 근거 문단이 4문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의 근거를 다 4문단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기는 맞는데 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 이거는 왜 맞아? 4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업의 투자 활동은? 그렇지, 기업의 투자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4문단에 나옵니다. 얘들아, 월급, 현금, 화폐를 받는 사람은 유리해, 불리해? 불리. 그렇지, 그러니까 맞지요. 3번도 근거문단이 4문단입니다. 얘들아, 그에 반해 토지, 건물, 금 이런 실물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맞지? 자, 5문단.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마찬가지 말이네. 실물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다 근거문단이 4문단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4번 수능 찍막 풀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제시문과 관련되는 보기를 넣어놓기 때문에 요렇게 보기를 하나 더 주는 문제들은 보기도 읽어라. 보기에서도 근거 문장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 맞지? 본 글은 읽어놨으니까 보기가 딸린 거는 보기에서도 근거 문장이 맞아 떨어져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요런 것들은 나머지가 4점이면 이런 것들은 5점짜리 문제일 수도 있겠다. 맞지요? 자, 한번 아는 것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들아, 정답 몇 번 했나요? 3번 했습니다. 맞아, 3번이 정답이야. 그럼 왜 3번인지 보자.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해 가계의 소비 활동을 활성화해야 되겠군. 얘들아, 아까 물가 안정을 위한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 몇 문단에 나왔지? 제일 마지막 5문단에 나왔지. 그리고 우리가 정부, 중앙은행, 가계, 기업 주체를 체크해놨어.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중앙은행이 나오는 순간 5문단의 중앙은행으로 가봐. 5문단의 중앙은행으로 가보면 얘들아, 자,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하한다. 요까지는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어 사실은. 맞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 그럼 얘들아, 가계의 소비활동을 활성화. 가계의 소비활동을 활성화하나 아니면은 자제해야 되나? 자제. 그렇지. 여기까지 읽어보면, 가계까지 읽어보면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지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하여 가계의 소비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가계의 과소비는 억제, 소비는 억제,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자, 1번 보기 한번 볼까? 얘들아, 물가의 상승은 곧 화폐 가치 하락. 이런 말 있었나 없었나? 물가의 상승,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야. 몇 문단에 있었는데 얘들아? 본 제시문에서 4문단. 4문단에 있었잖아. 맞지? 자,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 얘들아, 그래서 그 위에 보기를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값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기에 두 번째 줄에 가격이 몇 %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얘들아, 아까 우리 예를 들어준 거랑 똑같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쫀디기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 그래서 2번도 맞아. 자, 값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군. 자, 그러면 얘들아, 기업 가보자. 값은 지금 기업이거든. 기업. 맞지? 그러면은 5문단에 경제주체에서 기업 가보자. 기업은 뭐를 낮추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5문단의 기업에. 그렇지. 생산비를 낮추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비를 줄인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렇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제일 마지막에 정부라는 주체 나오네요. 그럼 5문단에 가서 우리가 체크 표시했던 정부를 찾아가 보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게 맞아 아니야? 맞아.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그래서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정책을 세우겠군. 그래서 정답 1번의 정답 2번, 2번의 정답 3번, 3번의 정답 4번, 4번의 정답 3번인데 나머지 보기들까지 왜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연습이 되는 것. 요게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 20분 정도로 해야 되고 반복해서 연습하면 이게 10분이 됐다가 5분이 됐다가 그래서 한 제시문에 한 5분 컷, 3분 컷. 그래서 나중에 킬링 제시문이 과학이나 사회, 경제 파트, 법 파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조금 시간을 더 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꼼꼼하게 연습해야 돼. 알겠지? 누리교실 친구들은 조금 연습이 되어 있었는데 누리교실이 아닌 친구들도 내가 오늘 한번 해보니까 그릴르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꼭 누리교실이 아니어도 되니까 쌤한테 요거 복사해달라고 하세요. 문제. 그러면 복사해 줄 테니까 꼭 누리교실에 안 오더라도 선생님이 영상 녹음해가지고 보내주고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됐나요?